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상회했지만 세부적인 항목을 해석하면서 악재로 작동하진 않았고요. 트럼프가 상호 관세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행 시점이 4월 1일 이후가 될 것 같아 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크게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고요. 우리 증시는 어제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만기 효과도 좀 일부 반영이 되면서 시장 상승폭이 컸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재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은 호재와 좀 중립적인 재료가 넘어온 상태인데 오늘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코스닥은 주도주 메인 없이 순환하는, 요일별로 상승하는 업종이 다 바뀌는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오늘 정도부터는 좀 정돈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 올랐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죠. 주요 기술주들이 시장을 견인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다만 모든 업종이 다 올랐어요. 예, 모든 업종이 다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어떤 게 되었나 보면, 우선 1월 P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은, 그런데 세부 항목으로 보면 연준이 중요하게 본다라는 PC 지표에 적용되는 품목은 오히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이거 높은 거는 일시적인 것 같고 결국에는 조금 안정될 여지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안도하는, 예,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4월 1일까지 검토한 후에 모든 국가에 조치를 할 거다. 이것도 기존의 입장이잖아요. 그 취임하자마자 그 관련된 부서에다가 4월 1일까지 어느 정도 불공정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봐라, 이렇게 조치를 지시했다라는 거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재료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고, 다만 이제 기존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수정하고 재협상을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뭐 낙관론, 다음에 조심스러운 경계론 엇갈리는데, 야후에서는 최근에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전일 CPI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시장이 방어가 됐다, 그만큼 단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반면에 BNP 파리바 같은 곳에서는 노동, 기대 인플레이션, 관세, 이거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중국과 무역 마찰이 진행이 되면 뭐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 중국 매출 비중이 작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IT주들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로 지표, 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된 뉘앙스의 안도감을 이제 보이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수치는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 3.5%, 전월 대비는 0.4%,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는 3.6, 0.3, 예상치보다 이제 높게 나왔죠. 전월 대비는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반응은 국채금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나 이렇게 보면 세부 항목을 보면 마이너스 항목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마이너스 항목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이제 PC에 적용되는 품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식품 지수라든가 상품 지수, 이런 것들은 올라간 반면에 서비스 품목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러니까 PC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는 오히려 낮아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안도감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결정하는 거는 PC거든요. 그래서 세부 항목을 보면 좀 안도할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어제 4.63% 정도까지 갔던 국채 금리가 오늘은 4.53, 0.1%포인트 정도 내려왔죠. 그래서 좀 세부 항목으로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트럼프가 뭐 관세 부과막 예고하는 이제 SNS에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나왔는데 모든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4월 1일까지 검토한 후에 국가별로 다룰 거다. 차등적인 관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 협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부가 관련된 협상을 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곧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늘어날 거야. 그리고 소비자 가격도 그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수정 및 재협상을 검토한다. 이거 기존의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조금 지급을 조금 늦추면서 이제 이게 취소를 하겠다, 늦출 거다, 언제부터 할 거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관세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폭일지, 정확한 시점이 언제지, 이게 공개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방과 이렇게 위협을 해놓고 우리나라한테 뭔가 더 줘,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해줘, 이걸 하는 거죠. 왜 트럼프가 이러냐면, 트럼프 1기 때 중국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관세 부과하면서 우리 물건, 우리 농산물 이렇게 많이 구매해 주기로 했는데 중국이 그걸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대 국가들의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 트럼프가 재선된다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임기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해서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게끔 하려고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협상용이구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일단은 시장이 이제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 보면 오늘 테슬라가 5% 거의 6% 정도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3%, 애플도 2% 가까이 상승을 했죠. 특히 엔비디아가 오늘 3% 정도 올라갔는데 반도체주들 대부분 다, 브로드컴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HP에서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제품을 출시한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죠. 이렇게 되면서 블랙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대로 생산되는 거 맞죠? 그리고 발열 문제 있다는데 이런 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윤곽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갔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픈 AI 인수가 불확실성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인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올라갔고 그래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 그러니까 지수를 상회하는 종목의 비율이 거의 5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수는 그냥 좀 지루한 것 같은데 종목들은 그래도 작년보다 차별화는 좀 덜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보면 메가세븐이 작년보다 힘이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덜 올랐으니까 지수를 상회하는 종목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잖아요. 허들 자체가 낮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작년과 올해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점인데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조금 메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메타는 계속 저러니까 좀 변화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메가세븐으로 돌아가는 건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업종별 미국 그 자금 동향 보면 여기서 금융업종이 가장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고 헬스케어 쪽은 오히려 자금이 가장 빠져나가고 에너지하고 헬스케어는 빠져나가는 쪽이고 테크는 보면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큰 추세로는 늘어나는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자금 동향을 보면 일단 테크와 금융 쪽이 제일 무난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우리 증시는 최근에 자금 동향을 살펴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들어서 코스피 매수한 날이 매도한 날보다 조금 더 많죠. 금액으로는 매도인데 딥시크로 충격한 첫날을 빼고 보면 금액으로도 일단 순매수거든요. 근데 맹활약하는 건 연기금이에요. 예, 연기금이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에 워낙 빠져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낮아졌고 낮아진 비중을 채우느라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연기금 플러스 투신권.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변수 딱 따로 놓고 보면 코스피에서는 연기금,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투신권이 매수 주체로 가동이 되면서 시장을 지탱하고 종목들을 올리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체가 안정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1,450원 이상을 좀 기회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연말 연초에 환율이 1,450원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외국인들이 1차적으로 매수가 가동이 됐었잖아요. 예,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트럼프 출발, 다음에 딥시크 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재차 부각이 되면서 일단 매도로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환율 1,450원 언저리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외국인들은 환율이 내려갈수록 환차익이 생기죠. 환율이 내려갈수록 환차익이 생기는 건데 1450원 정도를 일단은 환율의 정점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환율이 내려갈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본다라는 게 되는 거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혹시라도 여기서 외국인들 예상과 달리 치솟아 오르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기존에 매수했던 거가 다 토해내면서 엄청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환율이 이 구간에서 좀 안정되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지, 일단 3월 이후가 좀 고비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3월 이후에 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4월을 앞두고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는지, 우리나라 공매도 재개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등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적어도 2월 정도까지는 1450원 정도를 피크로 보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상당히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주요 업종 관련된 종목군들, 그 종목들의 최근 추세를 좀 제가 그래프를 아예 그냥 한눈에 다 올해 들어서 추세 다 봤거든요. 로봇이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홀짝홀짝 이렇게 가고 있고, 알테오젠도 그렇게 2월 초반까지는 강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음봉 나오고 있고, 되게 약하게만 했던 게 2차 전지인데 어제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같은 어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으로 올라가는 게 될 수도 있고, 레거시 반도체 소재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2월 들어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런 종목군들이고, 꾸준하게 5일선 조정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 게 엔터고, 이런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좋긴 한데, 시장이 추세를 움직일 때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메인 대장이 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게 이제 되는지, 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지나간 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응집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대장 업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빠지고 금리 빠졌고, 이건 긍정적. 근데 반도체 보조금 논란이 좀 혹시라도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느 쪽에 더 집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지 일단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1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일 한 달이 20일이기 때문에 6개월 추세선으로 볼 수 있는 이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중기적인 어떤 중요한 변수를 그동안 6개월 동안 악재로 작동했던 거를 돌파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돌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음 주까지 버텨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종전. 시장에서는 지금 재료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종목이 있죠. 실적 턴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삼성전자 최근에 뉴스들 막 나오고 하는 게 실적 턴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제 성장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유리기판을 비롯해서 로봇이라든가 등등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부터 성장 면에서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재료들이 더해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만 반응하고 추세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 자체가. 근데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가 지속성을 갖거나 또는 또 다른 성장 스토리를 끌고 와가지고 좀 지속성을 갖는 어떤 중장기적.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완전히 하드캐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그게 우리 시장에 좀 독이 된 측면도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근데 이런 어떤 이제 끌어다 주는 어떤 업종 스토리가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주도주가 계속해서 순환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메인 대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하는 측면도 보이는 거잖아요. 순환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메인 대장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다음에 이제 상위 10개 종목과 그 외에 490개 종목의 PER,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때 상위 종목은 좀 높게 거래가 돼요. 27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저평가라고 하면 이 수치가 낮아야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7배 정도 되고 490개 되는 종목은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저 490개가 더 저평가인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진 않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절대적인 저평가보다 이게 과연 플러스를 낼 수 있는 이슈가 있느냐, 또는 완전 바닥을 쳤다라는 점, 이제는 돌아서기만 하는 타이밍이다,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보느냐를 본다면 막연한 저평가보다는 이슈가 있는 것을 시장에서는 더 선호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더 두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적당하게 이제 분산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평가에 있는 종목군들도 일부 필요하고, 그 외에는 이제 확실하게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해 바닥을 쳤거나 돌아섰거나 어떤 이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뉴스거리가 있는 그 안에 포함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빨리 눌러주시면 이 방송이 이제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